때는 1982년 2월 5일. 12년 2월 5일. 제주도 한라산에 있는 어리목 관리소야. 한 남자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 이 남자의 이름은 양송남. 12년 차 베테랑 청원 경찰이야. 근데 이 양송남 씨 얼굴에 근심이 한가득이야. 왜냐? 며칠째 계속 눈이 내리고 있거든. 그 당시는 날씨가 한 며칠 동안 바람이 심하게 불고 또 눈보라가 치고 아, 산에. 응. 깜짝이야. 네, 여보세요. 한라산 국립공원입니다. 네? 청와대에서요? 청와대 경호원들이 성판악 코스로 한라산을 등산을 하니까 저보고 내일 안내를 하란 지시를 받았죠.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잠을 설치다가 새벽 3시 약속 장소로 나갔어. 양 씨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어. 왜 놀랐지? 군인들이 가득해. 얼핏 봐도 100여 명은 넘어 보여. 이상한데요? 군사작전인가? 어쨌든 코스 설명이 끝나자마자 다 같이 곧장 한라산으로 향했어. 군인들이 서둘러 산을 오르기 시작해. 눈 덮인 가시덤불 숲을 헤치고 다닌 지 7시간. 해는 이미 중천이야. 바로 그때 탐나계곡 근처. 알았다, 이상. 무전이 왔어. 아, 비행기 기계 조각 발견했다. 한라산에 비행기가 추락한 거야. 군인들은 사고 현장을 찾으려고 수색 중인 거야. 청와대 경호팀 등반 때문이 아니었던 거지. 그러네. 양 씨는 앞장서서 탐라 계곡으로 향했어. 꼬박 3시간을 거의 뛰다시피 해서 탐라 계곡 근처에 도착을 했는데 서서히 퀴퀴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게 보여. 그리고 마침내 움푹 파인 골짜기 아래쪽에 구겨진 비행기가 눈에 들어와. 이게 바로 사고 기종이야. 이름은 C123. 우리 군에서는 장비, 물자 수송, 병력 이동을 하는데 주로 쓰였어. 사고 수송기가 추락한 지점은 바로 여기야. 한라산 중턱 해발 1060m 개미목 부두. 동탐라 계곡과 서탐라 계곡 사이 좁은 골짜기에 떨어졌어. 아마도 이 군용기는 한라산 북쪽 부근을 날다가 능선 어딘가를 들이받았을 거야.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뭐가 가장 걱정이 될까? 사람.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비행기가 탁 추락하니까 폭발을 여러 차례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명찰 하나 있는 시신이 가장 온전한 시신이었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갈기갈기 막 그냥 조각이 다 나 있어. 약간 패닉 상태일 것 같은데, 순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곳저곳을 다 뒤져보는데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 탑승했던 군인 53명 전원이 사망했어. 대참사인데. 그 시각 한 남자가 한라산을 오르고 있어. 걸음이 엄청 빨라. 이거 거의 뭐 산악 구보 수준이야. 주변을 이리저리 살피는 이 남자. 어떤 사람일까? 혹시 비행기가 추락하는 걸 목격했나? 목격자가 있었을까? 자, 힌트가 있어.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있어. 기자. 언론사에서 나왔구나. 그래, 사진 기자야. 이름은 서재철. 당시 나이는 35. 제주신문의 사진부장이야. 군용기 추락 현장을 찾고 있었거든. 눈썹이 휘날리게 산을 오르다가 사고 현장을 찾았어. 우와, 대단하다. 조심조심.
골짜기 안으로 들어가는데 부서진 군용기가 저 안쪽에 꼬꾸라져 있는 모습이 보여. 이것저것 볼 형편은 못 됐죠. 그래서 전체 보이는 장소만 가서 그 현장에서 찍고 옆에 또 이렇게 수습해 놓는 것도 그것도 찍고 빨리 현장을 기록하고 자리를 떠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순식간에 36장짜리 흑백 필름 4통을 다 썼어. 회사에 도착해서 한숨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이 불러. 서 기자, 그 필름 다 내놔요. 저 윗선에서 이미 조치를 해놓은 거야. 서 기자는 필름을 건넸어. 관통이 없네. 만약에 그래도 뭔가 남겨둬야 될까 언젠가는 쓰겠지 생각은 했지만은 이건 언제 꼭 쓴다고 그런 것까지 못했죠. 어차피 애초에 몇 통 찍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그치. 그리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야. 보도가 완전히 통제된 건 아니었어. 자, 얼마 후에 기사가 났어. 군용기 추락, 장병 53명 순직. 제주도에서 대침투 작전 훈련 중이던 군용기가 추락해서 53명 전원이 사망했다. 사고 원인은 갑작스러운 이상 기류로 추정된다. 이런 얘기야. 자, 여기서 대침투 작전 훈련은 적이 침투한 상황을 가정해서 실시하는 훈련이야. 707 특임대 들어봤지? 대테러 부대라고 알고 있는데 707 특수임무대대의 줄임말인데 특전사 중에서도 최강의 요원들만 선발해서 만든 국가급 대테러 부대야. 그 안에서 또 한 번 선발을 하는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약간 어나더 레벨이죠. 그렇지. 그런데 이번 사고로 사망한 53명의 장병 중에 공군 6명을 빼고는 나머지 47명 모두가 707 특임대원이었던 거야. 아 진짜? 자, 보도가 언제 됐지? 2월 8일. 2월 8일. 응, 2월 8일. 2월 8일이면 사건 발생 3일 만이야. 근데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있어. 모든 신문 기사가 완전 복붙 수준이었대. 컨트롤 C, 컨트롤. 그렇지. 국방부의 발표 전문을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고 직접 취재한 부분은 없어. 그리고 이상한데. 사건 현장이 담긴 사진도 없었어. 사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지만 훈련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날 수는 있지. 근데 왜 이렇게 정부는 보도 자체를 자제했을까? 그러니까요. 다른 이유인가? 이날의 진실에 대해 잘 알만한 사람 누가 있을 것 같아? 사령관. 사고가 있던 그날 순직한 대원들이랑 같이 출동했던 대원이야. 2월 4일 날 저녁에 3박 4일 정도 훈련을 나가니까 훈련 준비만 해오라고 그러고 이제 퇴근을 했어요. 어디 가는지를 모르고. 그래서 이제 그 2월 5일 날 이제 갑자기 아침에 성남 비행장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내려갔었는데 어디 한 250명 정도. 총 8대의 비행기가 나왔었는데 제주도에 도착을 해보니까 없어졌어요, 비행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럼 우리 사복이가 어디 갔냐. 그날 707 특임대원들을 태우고 제주도를 향한 군용기는 한 대가 아니라 총 8대였어. 사고가 난 건 바로 4호기. 그런데 말이야, 이 중요한 건 이 사고가 국방부의 발표처럼 대침투 작전 훈련 중에 난 게 아니었다는 거야. 비행기는 제주도로 이동하던 중에 추락했어. 제주도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작전 임무가 있었거든. 일단 영상으로 보여줄게. 제주국제공항에 전복이 등 대형 항공기가 뜨고 내릴 수 있는 새 활주로가
착공 3년 만에 완공됐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새 활주로 준공식에 참석해서 개통 테이프를 끊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이제 브리핑을 하는데 대통령이 내일 오시니까 경호차 내려간다고 그렇게 해요. 제주공항에 활주로가 이제 보잉 747기가 이제 앉을 수 있는 그 4km짜리 활주로를 그날 준공식이었어요. 준공식 겸 그 대통령이 연두순시를 내려간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봉황새 1호 작전이라고 이제 그날 707 특임대원 250명은 전두환 대통령을 위한 경호 임무를 수행하려고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그러다 갑자기 추락 사고가 발생한 거야. 이걸 하나 보여줄게. 와. 82년 2월 5일은 기상 상태가 악조건이라 청와대에 비행기가 이륙할 수 없다고 2번이나 건의했음에도 위 상부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이륙했습니다. 출발지인 서울은 물론이고 도착지인 제주에도 며칠째 폭설이 계속됐어. 그래서 이날 비행기 운항은 전면 통제됐대. 그러니까. 하지만 무조건 띄우래. 안 되면 되게 하라.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군용기를 띄운 거야. 당시 전두환 대통령은 그날 사고 소식을 듣고 사고수습 대책본부를 찾았어. 상황을 보고받고 나서 이렇게 말을 했대. 이번 사건은 조종사의 착각으로 빚어진 사고다. 인명은 제천인데 어떻게 하겠냐. 희생자의 명복을 빈다. 이런? 나 진짜 이게 자, 사고 나흘 뒤에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합동 연결식이 치러졌어. 21살부터 37살까지 53명의 청년들이 한날 한시에 사고로 목숨을 잃고 차가운 땅 속으로 사라졌어. 연결식 땐 이미 화장이 끝난 상태였어. 고인의 뼛가루가 든 그 항아리마저 이 유족들은 먼 발치에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 화가 났겠죠. 근데 이 이야기는 정말 뜻밖의 국면을 맞게 돼. 때는 5월 중순. 사고 100일쯤 뒤야. 누가 헉헉대면서 한라산을 오르고 있어. 그 소중한 남동생 재훈 씨를 하늘로 보낸 누나 이재수 씨야. 사고 현장에 가보려고 한라산에 오르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재수 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어. 치운 줄 알았던 군용기는 고철 덩어리처럼 그대로 방치돼 있고 사고 잔해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어. 심지어 군데군데 그 병사들의 유품들도 떨어져 있어. 한마디로 현장 수습이 제대로 안 된 거야. 100일이 지났는데. 재수 씨는 곧장 본가에 전화했고 아버지는 다른 유족들을 데리고 한달음에 달려오셨어. 그런데 재훈이 아버지! 여기! 저기 좀 봐요! 가리키는 방향을 보니까 흙 색깔이 주변이랑 좀 달라. 땅판 흔적 있는 거야. 아버지들은 모여들어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어. 맨손으로. 그때야. 그만하십시오! 어디선가 군인들이 나타났어. 그러니까 막 팠지 그걸 더 밀어내고서. 근데 거기서 나온 거야. 군화발 2개 딱 하고 한 사람이야 이게. 하고 수습을 안 해준 거예요? 왜? 사고 직후에 눈에 띄는 유해만 걷어가고
나머지는 현장에 대충 묻어놓은 거야. 이 조각난 시신을 보고 유족들은 충격에 빠졌지. 그리고 문득 석 달 전에 그 연결식이 떠올랐대. 멀리서 봤던 그 유골 항아리. 거기에 유해가 들어있기는 했던 건지 의심스러워. 그치. 그런데도 이 유족들은 항의를 할 수가 없었어. 그 당시가 언제야? 서슬퍼런 군사 정권 치하잖아. 틈만 나면 이 유족들은 사고 현장을 샅샅이 뒤져서 고인들의 시신을 정성껏 수습했어. 그리고 그때마다 정성껏 화장해서 장병들의 묘지 위에 뿌려줬어. 그렇게 한동안은 그날의 사고도 유족들의 슬픔도 세상으로부터 꽁꽁 숨겨져 있었어. 하지만 영원할 것 같은 권력도 끝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조용히 입 다물고 있어야 했던 유족들도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 1988년 유족들은 유족회를 만들었고 국회랑 청와대를 찾아가서 청원서도 제출했어. 봉황새 1호 작전의 진실을 밝히고 무리하게 작전을 강행한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고.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시신 수습을 제대로 마무리해달라고. 그 무렵 제주도에서는 서재철 기자가 그동안 꽁꽁 감춰왔던 그 소중한 물건을 꺼냈어. 서 기자는 현상실에서 7년 전 한라산에서 찍은 사진을 조심스레 인화했어. 그리고 마침내 신문에 실었어. 사고 직후 현장을 찍은 유일한 사진이야. 자, 이렇게 신문 기사도 나고 유족회도 나섰으니까 봉황새 1호 작전의 진상규명 이루어졌을까? 난 그것까지는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 안 이루어졌어요? 조용해. 그동안 은폐됐던 사건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지 별 반응이 없어. 그래도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았어. 자, 이번엔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어. 피고소인 전 대통령 전두환, 전 특정사령관 박희도, 전 국방부 장관 주영복, 전 육군 참모총장, 전 공군 참모총장 이희근. 무려 3년 만에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살인 혐의는 무혐의. 직권남용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어. 뭐 백보양보해서 처벌은 없었다고 치자. 그럼 최소한 사과라도 한 사람은 있었을까? 아무도 없었을 것 같은데. 없을 것 같아. 없었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네요. 전두환 씨는 2021년 사망할 때까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했어. 그리고 당시 특전사 사령관이었던 박희도 씨는 2018년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자, 그런데 이걸 봐봐. 자, 이게 뭐냐면 한라산 중턱에 세워진 충혼비야. 지은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지? 박희도. 박희도 당시 특전사령관이야. 충원비에 직접 지은 시까지 새겨 넣은 사람이 오래돼서 사건이 기억이 안 난다. 유리한 것만 기억하는 거지 뭐. 아 진짜.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도 말지. 왜 가만히나 있지.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충혼비의 뒷면은 진실을 되찾았어. 대통령 경호작전 중. 대통령 경호 작전 중이었다고 적혀 있지. 예전에는 대침투 작전 훈련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 아 진짜로? 이게 언제 바뀌었을 것 같아? 90몇 년? 아니, 2000년대라고요? 2015년이야. 아, 왜 이렇게 늦게?
거의 한 30년 지나서야 이거 하나 겨우 바꾼 수 있었던 거네. 맞아. 유족들, 서기자, 양송남 씨. 그 외 많은 사람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덕분 아닐까 싶어. 제가 당한 일을 폭로하고 싶어요. 난방 벗어. 훨씬 심한 성추행이야. 진짜 나쁜 놈이지.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 이 남자 이름은 문귀동, 경장이야. 성고문한 사실도 없고 건강 아니냐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야 돼. 이름은 조영래. 그분한테는 이게 온 마음을 다 바쳤던 사건이었고 변론은 이렇게 시작돼.